일부 최초의 기념물 기원전 1500년 이전의 세계 건축사. 서론 피난처에서 상징으로 위대한 전환. 인류가 건축이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세계를 의식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기원전 1500년까지의 8500년은 인류사에서 가장 심오한 전환기 중 하나로 기록된다. 이 시기 건축의 개념은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단순한 피난처 셔터를 만드는 기능적 행위에서 공동체, 권력, 그리고 우주관을 정의하는 심오한 상징적 행위로 진화했다. 이러한 변화의 기폭제는 후기 구석기 시대의 인지적 도약, 빙하기 이후의 환경 변화가 가져온 압력과 기회, 일부 지역에서 농업보다 선행한 정주 생활로의 전환, 그리고 그에 따른 복잡한 사회 구조와 조직화된 신념 체계의 등장이었다. 본 연구는 이 위대한 전환의 과정을 추적하며 보편적인 인간의 충동 피난처, 공동체, 우주와의 연결에 대한 욕구와 각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 기후, 그리고 독특한 문화적 궤적이 빚어낸 다양한 건축적 해법 사이의 역동적인 긴장 관계를 탐구한다. 인류가 어떻게 처음으로 자신들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여 물리적 풍경을 영구적으로 형성하기 시작했는지, 그 장대한 서사를 서아시아의 첫 신전에서부터 유럽의 거석 기념물, 고대 문명의 도시, 그리고 한반도의 움집까지 조망하고자 한다. 한장 기념비성의 새벽 서아시아의 첫 번째 고동기원전 만년경 6000년경 1.1 퀘베클리 테페 도시 이전에 존재했던 신전. 터키 남동부 아나톨리아 고원에 위치한 퀘베클리 테페즈비클레이 TP는 기원전 9600년에서 8200년 사이에 수렵채집인 사회가 건설한 기념비적인 원형 및 타원형 구조물이다. 이 유적은 인류 문명사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든다. 구조물들은 높이 5.5m, 무게 80톤에 달하는 거대한 T자형 석회암 기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기둥들은 주변 석회암 고원에서 부싯돌과 나무 같은 원시적 도구만으로 채석되고 운반되었다. 기둥 표면에는 사자, 여우, 가젤, 새, 뱀과 같은 야생 동물과 팔, 손, 허리띠 등이 묘사된 추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정교한 고부조와 저부조 기법으로 새겨져 있다. 이 거대한 복합단지는 기원전 8000년경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의도적으로 흐르덮어 매장되었다. 최근의 건축 분석은 이 구조물들의 배치가 결코 무작위적이지 않았음을 밝혔다. 세계의 주요 원형 구조물은 단일한 계획 아래 통일된 복합체로 설계되었으며, 각 구조물의 중심 기둥들은 거의 완벽한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이은 건설 이전에 밧줄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설계도를 구상하고 실행했음을 시사하는 기하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증명한다. 이 유적의 가장 혁명적인 측면은 농업정주 사회 복잡성 기념비적 건축이라는 전통적인 문명 발전 모델의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점이다. 퀘베클리 테페는 농업이 널리 보급되기 이전에 아직 정주하지 않은 수렵채집인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이은 문명 발전의 인과관계를 제고하게 만든다. 거대한 석조물을 채석하고 수백 미터를 옮겨 정교하게 세운 데 필요한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조직력은 공동일에 대한 열망 가체가 사회적 결속과 노동력 동원의 주된 동력이었음을 시사한다. 즉, 기념비적 건축을 위한 조직화된 노동의 필요성이 역으로 정주생활과 이를 뒷받침할 농업의 발전을 촉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건축은 문명의 산물이 아니라 문명을 탄생시킨 촉매제였다. 더 나아가 퀘베클리 테페의 건축은 일종의 사회적 정보 시스템으로 기능했을 수 있다. 각 기둥에 새겨진 독특한 동물 조각들은 서로 다른 사회 집단이나 시족을 상징하는 토템이었을 것이다. T자형 기둥이 추상화된 인간의 형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물 조각이 그 위에 새겨진 것은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자가 없던 사회에서 건축과 도상학은 복잡한 사회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핵심 매체였다. 퀘베클리 테페는 흩어져 있던 여러 수렵채집 집단이 주기적으로 모이는 만남의 장소였을 수 있으며, 각 집단의 정체성이 기둥에 새겨져 사회적 관계망의 지도를 형성했을 것이다. 이처럼 건축은 혈연, 동맹, 공유된 신화를 담는 영속적인 기록물로서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1.2 예리코와 차타르이크 도시와 공동체의 탄생. 퀘베클리 테페에서 공동 의뢰를 위한 건축이 태동했다면, 레반트 지역의 예리코 제렉초와 아나톨리아의 차타르이크 아달육에서는 대규모 정주 공동체를 조직하기 위한 최초의 도시 건축이 등장했다. 기원전 8000년경, 예리코는 접착제 없이 돌을 쌓아 올린 건식 석조 기법으로 건설된 높이 4m, 두께 2m가 넘는 거대한 성벽과 내부 계단을 갖춘 8.5m 높이의 견고한 석조탑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방어 시설의 목적에 대해서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설, 갑작스러운 홍수를 막기 위함이라는 설, 혹은 아지날 일몰과 관련된 천문학적, 의례적 기능이라는 설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성벽 안에 주거지는 진흙벽돌로 지은 원형 또는 타원형의 가옥들이었다. 반면 같은 시기 번성했던 차타르이크는 근본적으로 다른 도시 형태를 보여준다. 이곳은 외부난 길이나 광장 없이 직사각형의 진흙벽돌집들이 벌집처럼 빽빽하게 붙어있는 응집형 구조를 가졌다. 각 집으로의 출입은 지붕에 설치된 사다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붕 자체가 주요 통행 공간이자 활동 공간으로 기능했다. 많은 가옥들은 정교한 내부 벽화로 장식되었고, 바닥 아래에 시신을 매장하는 등 가옥 자체가 중요한 의례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두 유적은 대규모 정주 공동체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인류 최초의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예리코의 성벽은 내부와 외부, 공동체와 자연, 우리와 그들이란 명확한 이분법적 공간 구획을 만들어낸다. 그 탑은 멀리서도 보이는 기념비적 건축물로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힘을 외부에 과시하는 공적 선언이다. 이는 외부로부터 경계를 설정하는 요새화된 도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차타르이크에는 그러한 외부 경계가 없다. 가장 바깥쪽 집들의 단단한 외벽이 곧 도시의 성벽 역할을 한다. 이곳의 공동체는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정의된다. 사회생활의 중심은 사적이고 가족적인 영역이며 그 영역 자체가 신성한 의례 공간이다. 이는 도시화로 나아가는 길이 결코 하나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한 경우는 집단 방어와 공적 기념 비성을 우선시했고 에리코, 다른 경우는 사적인 가족 단위들의 상호 연결성을 중시했다. 차타르이크. 이 두 가지는 이후 건축사에 계속해서 변주될 사회적, 건축적 철학의 두 가지 근본적인 원형을 제시한다. 주장거석의 시대 선사시대 유럽의 석조 서사시 기원전 5000년경 1500년경 2.1 브리튼의 수수께끼 원형 열석 스톤헨지의 공화 기원전 3100년경부터 1600년경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건설된 스톤헨지는 선사시대 유럽 거석 문화의 정점을 보여주는 기념물이다. 이 구조물은 두 종류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 평균 무게 25톤에 달하는 거대한 사르센살센석은 약 32km 떨어진 웨스트 우드즈 지역에서 조달되었으며 이 5톤 무게의 비교적 작은 블루스톤은 240km 이상 떨어진 웨일스의 프레슬리 언덕에서 운반되었다. 이 거석들의 운반 방법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나무 썰매, 굴림대, 그리고 뗏목의 하대를 이용한 수상 운송이 결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 돌들은 더 단단한 사르센석이나 부싯돌 망치로 형태를 다듬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건축가들이 목공 기술에서 차용한 정교한 접합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수직 기둥 위에 수평의 상인 박는 척을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해 장부대는 돌기와 장부 구멍 몰타즈, 홈을 파서 끼워 맞추는 장부 맞춤 기법을 사용했으며 원형으로 이어진 상인방들은 제어 쪽 매텅 앤 그루브 방식으로 서로 연결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이 기념물은 동지와 하지에 해가 뜨고 지는 지점과 정확히 정렬되어 있다. 스톤헨지의 가장 심오한 기술적 성취는 단순히 거석을 옮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목공의 구조 원리를 거대한 석조 건축에 적용한 지적인 도약에 있다. 나무의 홈과 돌기를 만들어 결합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한 기술이다. 그러나 단단한 사르센석의 이와 같은 구조를 재현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정밀함, 그리고 구조 원리 자체에 대한 깊고 추상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건축가들은 특정 접합 방식이 단지 나무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구조적으로 유효한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 재료의 기술을 다른 재료로 번역하는 행위는 고도 발달된 인지 능력과 장인 정신을 의미한다. 기는 스톤헨지를 단순한 돌무더기에서 진정한 의미의 건축물로 격상시키는 요소이며 복잡한 구조 시스템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전문화된 건축가 기술자 집단의 존재를 암시한다. 또한 웨일스에서 블루스톤을 운반해온 엄청난 노력은 이 기념물의 중요성이 단순히 지역적인 차원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240km나 떨어진 곳에서 이 5톤에 달하는 돌들을 가져온 것은 프레슬리 언덕이 가진 깊은 신화적, 조상 숭배적 의미 때문이었을 것이다. 돌 자체가 신성한 유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 돌들을 운반하는 과정은 광범위한 지역의 수많은 부족과 공동체가 참여하는 거대하고 여러 세대에 걸친 프로젝트였을 것이다. 따라서 스톤헨지는 통합의 기념물로 해석될 수 있다. 천문학적으로 정렬된 신전을 건설하는 공동의 노력과 순례의 과정 자체가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제였을 것이다. 즉, 완성된 결과물만큼이나 건축의 과정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다. 2.2 몰타의 신성한 섬 데지모신의 신전. 지중해 작은 섬 몰타에서는 기원전 3600년에서 2500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립형 석조 건축물로 평가받는 일련의 거석 신전들이 세워졌다. 주안티아 겐테자, 하자르 이메알키엠, 문하이드람 네주얼 등이 대표적인 유적이야. 지신전들은 여러 개의 반원형 공간 앱시클로버입 모양으로 결합된 독특한 평면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건축가들은 돌을 점차 안쪽으로 내밀어 쌓아올리는 코벨 기법을 사용하여 둥근 천장이 있는 내부 공간을 만들어냈다. 신전 내부는 나선형 무늬로 장식되어 있으며 풍만한 여성을 묘사한 다수의 조각상이 발견되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여신 숭배의식이 행해졌음을 시사한다. 특히 알사플리엔이 지하 신전 어세이프 애니 헤퍼줌은 단단한 안반을 깎아 만든 세계 유일의 다층 지하 묘지로서 지상의 신전 건축 양식을 그대로 지하 공간에 재현한 독특한 구조를 보여준다. 스톤헨지가 개방된 공간에서 천체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몰타의 신전들은 의례적 경험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폐쇄적인 내부 공간의 걸작이다. 볼타 신전의 평면 구도는 결코 무작위적이지 않다. 그것은 통제된 동선을 만들어낸다. 참여자는 기념비적인 입구를 통해 들어서서 일련의 방들을 통과하며 비교적 넓고 공적인 바깥쪽 공간에서부터 점차 작고 제한적이며 신성한 안쪽 성소로 나아가게 된다. 이은 건축을 통한 의례의 연출이다.
건물 자체가 의뢰 참여자의 움직임과 감각적 경험을 통제하며 하나의 여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하 신전은 이 여정을 문자 그대로 땅속으로 가져감으로써 그 의미를 극대화한다. 이는 건축이 어떻게 인간의 감정과 인식을 형성하고 신비감과 계층적 접근성을 지닌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사 시대인들의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준다. 2.3돌에 새겨진 삶 보존된 마을 스카라 브레. 코틀랜드 오크니 제도의 스카라 브레스카라 브레이는 기원전 3180년에서 2500년경까지 사용된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신석기 시대 마을 유적이다. 이 마을은 돌로 지어진 8채의 반지하 가옥들이 지붕 덮인 통로로 서로 연결된 구조를 하고 있다. 각 가옥은 돌로 만든 침대, 선반, 의자, 그리고 중앙의 화덕 등 일체형 석조 가구들을 갖추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유적 전체는 작업장 공간과 원시적인 배수 시설을 갖추는 등 계획된 도시의 면모를 보여준다. 카라브레는 척박하고 나무가 없는 환경이 건축을 어떻게 완벽하게 규정하는지를 보여주는 희귀한 사례이다. 거센 바람과 큰 목재의 부재라는 환경 속에서 건축가들은 두 가지 핵심적인 적응 전략을 취했다. 첫째, 단열과 안정성을 위해 땅을 파고 들어가는 반지하 구조를 택했다. 둘째, 유일하게 풍부한 재료인 얇은 판석 플라익스톤을 모든 것에 사용했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은 일체형 가구라는 독특한 건축 양식을 낳았다. 침대는 집 안의 노인 가구가 아니라 집 구조의 일부이다. 기엔 주거라는 개념이 공간과 그 내용물을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으로 인식했음을 시사하며 이는 전적으로 재료의 필연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붕 덮인 통물은 이러한 개념을 공동체 단위로 확장하여 혹독한 기후 속에서 생존과 사회적 교류를 위해 설계된 하나의 유기적인 건축적 생명체를 만들어냈다. 이는 환경 결정론이 독창적이고 고도로 기능적인 지역 건축 vernacular architecture를 형성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장 신과왕의 건축 강유역 문명의 부상 기원전 4000년경 1500년경 3.1 메소포타미아 흙으로 안내 닿으려한 노력.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상징적인 기념 건축물은 계단식 신전탑인 지구라트즈에 기울여졌다. 기원전 4000년경부터 높은 기단 위에 신전을 짓는 초기 형태가 나타났으며 햇볕에 말린 흙벽돌로 중심부를 쌓고 비바람에 강한 구운 벽돌이나 유약을 바른 벽돌로 외부를 마감하는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지구라트는 일반 대중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수호신이 머무는 신성한 것처럼 여겨졌다. 정상의 신전에는 오직 사제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 그 형태는 인공적인 산을 상징하며 지상의 세계와 하늘의 신들을 연결하는 통로로 인식되었다. 메소포타미아 건축은 그 환경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메소포타미아의 범람원은 석재나 목재가 거의 없는 대신 무한한 양의 진흙과 갈대를 제공했다. 이러한 재료적 현실은 그들의 주된 건축 재료가 흙벽돌이 되도록 결정했다. 지형은 끝없이 평평했으며 그들의 신은 하늘이나 먼 산에 거주한다고 믿었다. 지구라트는 이 두 가지 사실의 완벽한 종합체이다. 유일하게 가용한 재료 흙벽돌을 사용하여 가장 큰 지리적 한계 평탄함을 극복하고 가장 중요한 종교적 목표신에게 다가가는 것을 달성하려 한 것이다. 이처럼 메소포타미아의 건축은 물리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난 세계관의 표현 그 자체였다. 3.2 이집트 돌로 빚은 영원의 공화. 이집트의 기념비적 건축은 신격화된 파라오의 장래의식에 집중되었다. 그 발전 과정은 명확한 궤적을 보인다. 초기 왕조의 단층 벤치형 무덤인 마스타바 메스테베에서 출발하여 기원전 2670년경 이모테비 여러 개의 마스타바를 쌓아 올린 형태의 인류 최초 석조 기념물인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건설했다. 이후 스네프루 시대에 무너진 피라미드와 굴절 피라미드 같은 실험적인 형태를 거쳐 마침내 최초의 완벽한 사각뿔 형태인 부름 피라미드가 완성되었다. 이 기술적 성취는 기원전 2580년에서 2560년 사이에 건설된 기자의 대피라미드에서 정점에 달했다. 피라미드 그 건설에는 노예가 아닌 약 2만 명의 노동력이 동원된 거대한 병참 조직과 정밀한 공학 기술이 요구되었다. 피라미드의 발전은 단순히 건축 기술의 진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형성의 엔진 그 자체였다. 흑벽돌 마스타바에서 조세르의 석조 계단식 피라미드로의 도약은 혁명이었다. 이는 새로운 채석 기술, 석재 운송 물류, 그리고 전례 없는 규모의 건설 공법 개발을 필요로 했다. 스네프루와 쿠푸 시대에 연이어 건설된 피라미드는 자원을 동원하고 대규모 노동력을 조직 및 유지하며 복잡한 행정 및 공학 지식을 발전시키는 국가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피라미드 건설 프로젝트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국가를 만들고 완성시킨 과정이었다. 고왕국 이집트의 관료제, 사회계층, 그리고 국가 정체성은 투라의 채석장과 기자 고원에서 단련되었다. 수십 년간 지속된 건축 행위는 파라오, 권력의 끊임없는 확인이자 강화 과정이었다. 3.3 인더스 문명 도시 계획의 대가들. 기원전 25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번성했던 인더스 문명의 도시 모헨조다로와 하라파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도시 계획을 보여준다. 이 도시들은 동서남북 방위에 맞춘 격자형 도로망을 갖추고 있었다. 푸시 서쪽의 높은 지대에는 주요 공공건물이 위치한 성체가, 동쪽의 넓은 저지대에는 주거지가 들어서는 등 명확한 구획이 존재했다. 건축에는 표준화된 규격의 구운 벽돌이 사용되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공공시설이다.
의례적 정결의실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욕장은 역청으로 꼼꼼하게 방수 처리되었으며 각 가정의 폐수를 모아 도시의 주도로를 따라 이어진 덮개 있는 대수관으로 흘려보낸 세계 최초의 도시 단위 위생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와 달리 거대한 궁전이나 왕의 무덤으로 식별될 만한 기념비적 건축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더스 문명의 건축적 우선순위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큰 건축적 투자는 왕의 무덤 피라미드와 신의 집 지구라트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신정적이고 위계적인 사회 구조를 반영한다. 반면 모헨조다로에서는 가장 큰 투자가 상수도, 위생시설, 대욕장과 같은 공공기반 시설에 이루어졌다. 이는 다른 형태의 사회 조직을 시사한다. 이곳에서 권력과 이데올로기는 개별 통치자의 영광을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질서, 공중보건,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을 유지하는 능력을 통해 표현되었다. 이러한 건축적 증거들은 인더스 문명이 아마도 사제 계급과 같은 집단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그들의 정통성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며 기능적인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 데서 비롯되었음을 암시한다. 내장반도의 시각 한반도의 신석기 건축 기원전 8000년경 1500년경 한반도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는 땅을 파고 지은 반지하 가옥인 움집이었다. 움집의 바닥은 당시의 지표면에서 50-100cm 깊이로 파내려갔으며 초기에는 원형 평면 이주를 이루다가 9개월하면서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사각형 말각 방형 형태로 변화했다. 집 중앙에는 돌을 둘러 만든 화덕을 두어 취사와 난방에 사용했고 바닥에는 저장은 구덩이를 팠다. 기둥 구멍의 흔적들은 나무 기둥을 세우고 갈대나 지프로 지붕을 덮는 상부 구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서람사동 유적은 수십 기의 움집터가 발견된 한국 최대의 신석기 시대 집단 취약지이다. 한반도의 움집은 독창적인 발명품이라기보다는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건축적 해법의 지역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 스코틀랜드의 스카라브레나 북미 대륙의 여러 신석기 유적지에서도 반지하식 주거 형태가 독립적으로 나타난데 이는 일종의 수렴 진화 현상이다. 그 기저에는 물리학적, 자원 효율적 논리가 깔려있다. 땅을 파고 들어간 방식은 자연적인 지열 단열 효과를 제공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준다. 또한 땅 자체가 아래쪽 벽 역할을 하므로 지상 구조물에 필요한 노동력과 재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암사동 유적에서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질문 토기와 같은 유물들이 한반도 신석기 문화의 고유성을 정의한다면 움집이라는 근본적인 건축 형식은 초기 정주 인류가 보여준 실용적이고 지적인 더빙이라는 세계사적 패턴 속에 한반도를 위치시킨다. 결론 건설자들의 세계 공통의 충동, 다양한 걸작. 기원전 1500년 이전의 시대는 결코 원시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엄청난 건축적 혁신과 다양성이 폭발한 인류 문명의 기초 공사 기간이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대 건축 발전의 핵심 동력은 다양했다. 의뢰 공간을 우선시했던 인지적 도약 꾀베클리 테페,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이 낳은 근본적 차이 메소포타미아의 흙과 유럽의 돌, 그리고 도시 형태에 반영된 상이한 사회 구조 신정, 국가 이집트와 시민사회 모헨조다로 등이 그것이다. 가장 단순한 도구만을 사용하여 복잡한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물리적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 영적 신념, 그리고 우주 속 자신들의 위치에 영속적인 형태를 부여했던 고대의 건축가들. 이 시대의 유산은 인류가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건설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위대한 생각 그 자체이다. 아래의 표는 이 시기 각 지역 건축의 특징을 요약하여 보여준다.